오늘이 8월 16일, 촬영한 날이 8월 16일인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 전 오늘 2014년 8월 16일 날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유민 아빠의 손을 잡아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민 아빠가 그 교황님한테 편지를 전해준 날인데 정확하게 3년 후 오늘 청와대에 막 다녀온 유민 아빠 모시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들어갔다 오셨죠? 네. 네. 몇 분이나 초대받았어요, 오늘? 가족들 한 200여 명 정도 갔습니다. 네. 유민 아빠가 병원에 쓰러져서 가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단식에 들어갔고 저도 단식에 들어갔는데 이때 진짜 욕먹었어요. 유민 아빠 살려내라. 저 판넬은 제가 만들어서 간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깨알 자랑. 아니, 이때 문재인 대통령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 왜 욕 먹었냐면, 자살 방조. 그때 김기춘, 이 지시에 의한, 고 김영환 전 수석 다이어리에 나오죠. 자살 방조죄로 공격하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유민 아빠가 저렇게 계속 단식하면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자살 방조죄다. 라고 공격하고, 그리고 뭐 일베나 또는 뭐 여러 곳에서 언론에서도 그 기조 아래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공격했고, 그래서 결국은 오래 있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메모가 역추적해보니 메모가 있고 지시가 내려갔겠죠. 그다음부터 유민 아빠가 이제 세월호의 상징처럼 떠오르니까 유민 아빠에 대한 온갖 인신공격을 그렇죠. 그때 이제 유민 아빠에 대한 사적인 공격도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오래 못했어요, 그때. 저기 목걸이 보이시죠? 네. 이번에 저기 우표, 시리즈 우표 나오는 거 아시죠? 저 목걸이 제가 걸어준 거예요. 다들 이렇게 잘하게 바쁘지, 정말. 이때 이제 정청래 의원이 같이 단식을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신기록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치인으로서는 신기록이죠. 제가 보통 정치인은 25일째 그만뒀다 해서 25일 단식인데 저는 만으로 계산했어요. 단식을 안 한다 그러고 트위터 날리고 저녁 하루 더 굶고 자고 아침까지 굶고 나왔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24일이거든. 그래서 제가 24일을 기록했죠. 네. 정청래 의원님은 너무 강했고, 문재인 의원님, 그때는 이제 대표님이었으니까, 당대표님이었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제 실려갔잖아요, 병원에. 실려가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바로 옆칸에 이제, 그 소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신 줄 알고 일어나서 나가보면은 거기서 쓰러져 자고 계셨어요. 힘들어가지고, 배고프니까.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때. 네. 오늘 어땠어요, 갔어? 오늘 두 분 다 그 아버님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두 분 다 눈물을 보이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차 타고 버스 타고 청와대 가면서 입술을 많이 깨물었어요. 가다가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 우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계속 깨물고 참고 갔어요. 오늘은 안 울 거다, 안 울 거다. 그동안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차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쉽게 가지? 그리고 청와대 가니까요, 경찰들이 호송을 해줬어요. 옛날에는 막았는데 네. 경찰들이. 저희는 이제 가기만 하면 우리 유가족 못 가게 막았잖아요. 도로 다 통제하고 우리 버스부터 보내주고 이런 거부터 광경을 봤을 때 너무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청와대 영풍관을 통과하는데 아무도 안 막고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 그 들어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내가 왜 3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싸웠지? 저 37일째인가 그랬죠.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만나달라고 면담 신청했을 때 막 그런 생각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욕도 좀 했지. 네, 근데 경찰들이 막았잖아요, 못 가게. 37일 굶은 애비가 정말 저희 요구 좀 들어주세요. 약속 좀 들어주세요.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이 면담하러 갔는데 그 청원동 동사무소 앞에서 가족들이 굉장히 또 노숙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걸 그동안 막았는지 그런 게 생각하니까 응어리졌던 게 대통령님이 딱 들어오셔서 저를 안아줄 때 눈물을 흘려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나오니까 안겨서 그래서 돌아서 버렸어요. 대통령도 인사말 하면서 처음에 말을 못했다고 그러던데. 앞에서부터 악수하고 오는데 제 얼굴 보자마자 한 1, 2초 서로 쳐다보고 있다가 확 안아줄 때 이제 그때가 막 이제 그동안 쌓였던 게 그냥 녹아내리는 심정 있잖아요. 감격스럽기도 하고 불러줘서 고맙고 또 아픈 사람들은 그래요. 아픈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래요. 근데 정권이 교체되니까 아픈 사람들의 가족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 참 외면하지 않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왔었어요. 또 대통령이 연설할 때도 참고 있었는데 세월을 위해서 다 해주겠다.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 엄마 품에 안긴다는 거 들어보셨죠? 정말 추운 곳에 있다가 그런 느낌까지 다 들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까? 다른 분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단식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풍찬옥숙도 다 해보고 단식 오래 하면 힘든 거 알잖아요. 30일째 지났을 때는 그냥 죽어도 좋다는 행복감을 느꼈을 정도로 왜냐면 이대로 죽으면은 유민이한테 바로 가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그 정도 마음의 각오를 잡고 단식을 했고 또 힘든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아직도 그 조사위나 뭐 할 일이 많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은 대통령과 유가족과 면담해서 이제 그거는 부서로 전달하겠다 막 이렇게 면담이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오늘은요 세월호에 관련된 의원들 장관들 같이 와 있었어요. 김영춘 해수부 장관 또 전해철 장관 박주민 의원까지 다 오셔가지고 유가족들이 궁금한 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귀에 박힌 와닿은 답변은 뭐였어요? 제2특조위기가 더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맞붙는 상설특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여해서 좀 더 강력하게 조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선체 조사위가 아마 올 가을 정도 되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11월 22일 날 이제 환노위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는 거죠. 국회 상정이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 과반수가 이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2특조위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을 때 그러면 통과가 22일 날 되고 나서 그러면 다시 조사관들 임명하고 또 뭐 만들고 하다 보면은 또 한 몇 개월이 흐를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감안해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통과하고 세월호가 곧바로 출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이 갔어요. 하고 나서 시작하는 거하고 출범할 걸 예측하고 미리서 모든 걸 만반에 준비를 하고 최대한 빨리 2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해주셨을 때 오늘 제일 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게. 1기 특조위는 뭐 온갖 방해야 돈도 안 주고 중간에 해산시켜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예. 일도 못하게 하고 권한도 제한하고. 네. 다른 가족들은 무슨 얘기했어요? 대통령. 많죠. 뭐 요구사항 적으면서 많이 들었었는데 미숙자분이 현철 아빠가 발언을 했는데 현철 아빠의 원하는 게 그거예요. 원하는 건 뭐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저희도 유가족이 되고 싶다. 지금은 이제 아예
화물칸까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예정에는 9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세월호 수습이 거의 끝나요. 예정이. 근데 현찰아파 요청은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지만은 미수자들이 수색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수색 종료를 내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해달라. 네, 포기하지 왜냐하면 말고. 정부에서 9월까지 딱 기간 정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딱 멈춰버리는 거 수색 종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미수자들이 하다 안 됐을 때 그냥 그만하세요. 이걸 수색 종료로 해서 좀 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통령이 답변 뭐였어요? 대통령께서도 다 그래도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9월 말까지 예정이 돼 있지만은 더 연장을 해서라도 노력해서 최대한 다 마무리하겠다고. 그래서 가족들의 의견을 오늘 많이 들어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굴삭기가 막 들어가서 했던 뉴스 나왔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공유가 안 됩니다. 정보 공개를 안 해요. 해수부가 지금도. 목포 신항에 가면은 유가족들은 궁금하거든요. 오늘 무슨 작업을 하는지, 얼마만큼 누군 작업을 할지. 궁금해서 저희 분과장들이 들어가요. 유가족 들어가면은 뭘 물어보면은 화를 낸대, 택택거리고. 가족들한테 아직 공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죠. 왜 가족들한테 정보 공개를 안 해주냐. 그래서 그거 부분도 좀 하겠다고. 해수부 장관, 김영춘 장관은 지시는 다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또 옛날에 그 일기 적폐 세력들, 일기 특조위 방해했던 분들 해수부에 많죠. 아직 다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적폐 세력 또한 저희가 처벌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인천의 일반인들 아시죠? 제가 인천에 일반인 하니까 그러신 분들 혹시 계시죠? 그 정도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어른들이죠, 일반인들. 네, 어른들이었죠. 단원고 이외 이외. 희생자분들. 그분들도 다시 살피고 다시 추모공원 하는데 또 노력하겠다고 답변도 들었고. 유민 아빠, 네. 그 대통령한테 편지 써서 갔다면서요? 몇 장을 쓰셨어요? 쓰다 보니까 6장이 되더라고요. 네. 직접 자필로 쓰셨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선체 보존에 대한 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선체를 과연 영구 보존할 거냐? 정부가 만약에 안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최대한 보존 쪽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또 해주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저는 국민들한테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 얼굴 되게 편해 보이죠? 엄청 편하다고 그래요.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안 됐다면은 제가 이렇게 편하게 지금 웃고 있을지요. 아직도 아마 강화문 광장에 있을 겁니다. 강화문 광장에서 우리의 요구를 계속 하소연하겠죠. 근데 지금은 정권이 교체가 되고 제가 백수가 될 정도로 무료해요. 할 일이 없어서.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편하거든요. 아예 믿으니까 해줄 것이다. 이런 신념도 있고 또 신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 가족들하고도 요즘 대화가 그거예요. 내일은 뭐 하지? 이 정도로 이제 할 일이 집회가 없으니까요. 그만큼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게 국민이었거든요. 1700만 촛불을 밝혀주셨던 분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없었다면은 오늘 청와대도 못 갔을 겁니다. 또 대통령님 면담 또 외치고 지금까지 싸웠겠죠.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정치 잘한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켜보시고 뭐가 잘못됐을 때 꼭 채찍을 해야 됩니다. 채찍을 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순례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촛불 1700만 촛불을 밝혔듯이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미수습자 온전히 수습될 때까지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리가 보이질 않았다고 이렇게 탕! 표적이 아빠 총구를 백발백중이지. 가자, 보여줄게.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괜찮아요, 아빠. 아빠에 대한 사적인 공격도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오래 못했어요, 그때. 저기 목걸이 보이시죠? 예. 이번에 저기 우표, 시리즈 우표 나오는 거 아시죠? 저 목걸이 제가 걸어준 거예요. 다들 이렇게 잘하게 바쁘지, 정말. 이때 이제 정청래 의원이 같이 단식을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신기록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치인으로서는 신기록이죠. 제가 보통 정치인은 25일째 그만뒀다 해서 25일 단식인데 저는 만으로 계산했어요. 단식을 안 한다 그러고 트위터 날리고 저녁 하루 더 굶고 자고 아침까지 굶고 나왔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24일이거든. 그래서 제가 24일을 기록했죠. 네. 정청래 의원님은 너무 강했고, 문재인 의원님, 그때는 이제 대표님이었으니까, 당대표님이었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제 실려갔잖아요, 병원에. 실려가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아니, 이때 문재인 대통령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그때 왜 욕 먹었냐면, 자살 방조. 그때 김기춘, 이 지시에 의한, 고 김영환 전 수석 다이어리에 나오죠. 자살 방조죄로 공격하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유민 아빠가 저렇게 계속 단식하면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자살 방조죄다. 라고 공격하고, 그리고 뭐 일베나 또는 뭐 여러 곳에서 언론에서도 그 기조 아래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공격했고, 그래서 결국은 오래 있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메모가 역추적해보니 메모가 있고 지시가 내려갔겠죠. 그다음부터 유민 아빠가 이제 세월호의 상징처럼 떠오르니까 유민 아빠에 대한 온갖 인신공격을 다 그렇죠. 했죠. 그때 이제 유민, 형제하고 우리 버스부터 보내주고 이런 거부터 광경을 봤을 때 너무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청와대 영풍관을 통과하는데 아무도 안 맞고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 그 들어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내가 왜 3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싸웠지? 저 37일째인가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만나달라고 면담 신청했을 때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욕도 좀 했지. 네, 근데 경찰들이 막았잖아요, 못 가게. 37일 굶은 애비가 정말 저희 요구 좀 들어주세요. 약속 좀 들어주세요. 약속 좀 지켜주십시오. 이 면담하러 갔는데 그 청원동 동사무소 앞에서 가족들이 굉장히 또 노숙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걸. 오늘이 8월 16일, 촬영한 날이 8월 16일인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년 전 오늘 2014년 8월 16일 날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유민 아빠의 손을 잡아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민 아빠가 그 교황님한테 편지를 전해준 날인데 정확하게 3년 후 오늘 청와대에 막 다녀온 유민 아빠 모시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들어갔다 오셨죠? 네. 네. 몇 분이나 초대받았어요, 오늘? 가족들 한 200여 명 정도 갔습니다. 네. 유민 아빠가 병원에 쓰러져서 가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단식에 들어갔고 저도 단식에 들어갔는데 이때 진짜 욕먹었어요. 유민 아빠 살려내라. 저 판넬은 제가 만들어서 간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깨알 자랑. 네, 바로 옆칸에 이제 그 소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신 줄 알고 일어나서 나가보면은 거기서 쓰러져 자고 계셨어요. 힘들어가지고, 배고프니까.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때. 네. 오늘 어땠어요, 갔어? 오늘 두 분 다 그 아버님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두 분 다 눈물을 보이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차 타고 버스 타고 청와대 가면서 입술을 많이 깨물었어요. 가다가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 우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계속
깨물고 참고 갔어요. 오늘은 안 올 거다, 안 올 거다. 그동안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차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쉽게 가지? 그리고 청와대 가니까요, 경찰들이 호송을 해줬어요. 옛날에는 막았는데 네. 경찰들이. 저희는 이제 가기만 하면 우리 유가족 못 가게 막았잖아요. 도로 다